삼포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고 단편 소설이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으면 엄청 길어. 사실주의 소설이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나 봅니다. 여로형 소설이라는 거 여로 여행길 소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혹은 등장인물들이 여기에선 등장인물 3명이 나올 거지만 길을 따라 떠나가서 삼포라는 곳으로 도착하는 이 과정, 길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정서를 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적이고요. 현실 비판인데 도대체 언제적 사실? 1970년대. 1970년대면 언제예요? 산업화 도시화가 되던 시절. 산업화 도시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절이었죠가 아니라 그 시절의 어두운 면을 보여줄 거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 등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보통 한 2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만 바라보기도 하고 초점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선을 다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에선 골고루 다 시선을 나눠줄 거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중들의 삶이고요. 고향을 잃고 떠도는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구성은 줄거리라서 여러분들 읽어볼 시간 있다가 딱 1분 드릴 거고요. 특징, 간결한 문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결체. 문장이 길지가 않다고, 수식하는 게 많지가 않다고. 대화 행동 묘사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대화 행동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and 인물의 심리도 제시해 줍니다. 여로형 소설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을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 사는 거 인생 앞으로도 힘들 듯, 요거를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달려가야 되는데 기차 길이 어두워, 빛이 없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애환과 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밑에 작품 해설. 산업화가 진행되던 70년대를 배경으로 고향을 떠난 하층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여로형 소설이다. 공사판에서 도망친 인부 영달, 밥값 떼먹고 도망가요. 길동무가 되어준 정씨, 전과자이기는 한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또 아니야.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도망친 백화, 여자애가 술집에서 도망쳐 함께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한 당대 민중의 모습과 연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삶의 연대. 정씨가 찾아가려던 고향, 여기가 삼포야. 삼포가 개발로 사라져버린 현실은, 고향마저 진짜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기대고 의지할 땐 고향밖에 없는데 고향이 사라졌어. 이들의 고된 현실을 암시해 줍니다. 황석영 선생님 아직 살아계셔서 글 쓰고 계시고요. 힘없고 가난한 민중들의 모습에 대해서 글을 엄청 많이 쓰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적이 있어. 부대가 폭격을 당해. 그래서 폭격이 당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푹 파이는데 거기에 다시 쭈그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 저를 살려주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그러고서 살아남았지.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런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쓰는 분입니다.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구성 부분 있죠. 여기 잠깐 읽어보시는데 딱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현대소설. 기본적으로 소설은 어디로 들어가? 서사갈래에 들어갑니다. 서사갈래가 뭐예요? 사건. 갈등을 제시하여 풀어냅니다. 사건을 풀어냅니다.
서사갈래에 또 뭐 들어가요? 각종 신화, 전설, 민담, 설화 이런 애들 들어가지. 등장인물의 상황과 처지에 집중해야 되고요.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고요. 그 역할은 사람들 사는 게 힘들구나지. 겨울이 제일 힘들어 사람들 사는데.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파악해 보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층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영달이, 정씨, 백화와 같은 떠돌이에게는 기댈 곳이 없는 처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시기입니다. 즉, 이 시에서 겨울이라는 배경은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힘든 현실과 애환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겨울 돼서 더 힘들구나. 끝. 밑에 뭐 또 볼 거 없나? 요거는 뭐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단어 뜻을 모를 때마다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3포. 작가가 설정한 가상 공간이야. 실제로 있는 동네 아니에요. 지어낸 공간.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미리. 정씨의 마음의 정처. 정씨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곳. 정씨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진짜 나에게 그런 것까지도 허락이 안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 정말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고 때리고 또 때리는 그런 느낌? 공사판을 떠돌며 영달은 공사가 중단이 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서 방황한다. 영달, 하층민, 육체노동자.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게 된다. 등장인물 두 번째. 두 사람은 함께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는 도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납니다. 원래 이 소설 본문에서는 술집이 있고 백화가 도망가. 영달이하고 정씨가 가. 술집 여자가 얘기해. 요래요래 생긴 계집애 좀 잡아주면은 내가 일당 쳐드릴게. 아 그래?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앞서서 가고 있었던 백화하고 만나. 잡아다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연을 듣고 그래? 그러면 같이 고향 갑시다. 걸어가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대화하고 공감하고 서로에게 연민의 정 느끼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 백화는 처음에는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 떠돌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서서히 열어갑니다. 어떻게?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래서 삼포 가는 길에서의 이 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의 하층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민하며 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소설의 구성이 여로형 구성이라서 길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정도.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사나워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겨울, 고달픔의 상징이지. 하얗게 돋보였고 사방은 어두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려왔었다. 요 정도면 문장 굉장히 짧은 거라고. 간결체. 지금 어디 있냐면 요렇게 셋이서 만나서 기차역으로 가는데 너무 추워. 눈이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요건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폐가에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나무 끄대기 이렇게 끌어다가 태우면서 불 좀 쬐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두런두런 모닥불 앞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속마음 얘기하죠.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고통의 바다 아닌가? 감옥도 고통이고 하지만 세상 그것 자체도 고통이다. 모두에게 고통이야? 아니야. 하층민한테만 고통이야. 70년대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암시하고 요 대사를 통해 현실에 대한 정씨의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정도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은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은 이리저리 깃 보금자리를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체크. 새들은 어때? 갈 집이 있지. 근데 여기에 영다리, 정씨, 백화는 딱히 정해놓은 게 없어. 이 새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처지는 대조된다. 시에 쓰이는 용어로 확인하자면은 객관적 상관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서 어찌할 셈이요? 집에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영다리. 백화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말했다. 정씨, 아저씨야. 시집 가야지 뭐. 백화가 얘기하죠.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왜? 술집에서 일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 조용히 틀어박혀서 집에 농사나 거들죠.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어디 가야 할지 정확히 목적지 잘 보여? 안 보여. 갈 곳 없는 인물들의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훅 빠져버렸습니다. 요렇게 어디가 있냐. 옆에서 보면 요렇게 길이 있고 백화가 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빠졌어. 그러면 당연히 다리 삐끗.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씨름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좋아하고 마음이 없으면 절대 업어줄 수가 없어. 이러한 영달의 인간적인 모습, 정서적인 유대. 나는 너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간접 제시. 인물 제시 방법은 간접 제시, 직접 제시 두 가지가 있죠. 간접 제시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직접 제시는 대놓고 말해주는 거.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고단한 삶으로 야위였어. 이렇게. 어디가 있어?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다.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백화에 대한 연민과 측은함이 있고 약간의 애정이 있어. 이미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은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옛날에 동거에서 같이 살았던 여자야. 근데 둘 다 너무 가난해서 사는 게 힘드니까 자, 우리 잠깐만 헤어져서 서로의 먹고 살 길만 일단 좀 잘 단돌이 하고 다시 먹고 살만 하면은 그때 우리 다시 만나? 라고 해놨는데 그게 다시 만나지나 헤어지는 거지. 영달이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 옆에다가 또 뭐라고 써놓을 거냐? 가난 때문에 헤어졌어.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거짓말이지. 되게 근수가 몸무게가 모자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네가 잘 못 먹고 그래서 조그만해서 내가 크게 느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은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그런 게 아닐 거다. 등장인물의 상황. 영다리는 막노동자고요. 표현은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해. 정씨는 교도소에서 추록했다고 아까 전과자라 그랬죠? 공사장에서 역시 막노동해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화는 어린 나이에 술집 작부가 돼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술집에서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영달 정씨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둘이 가다가 백화 만났고 나중에는 또 다시 이렇게 헤어질 거야. 인정이 많아. 정씨의 말에 나타난 현실은식 뭐라 그랬지? 세상이라는 게 고통의 바다 아닌가? 70년대 하층민으로 사는 건 너무 고달퍼. 세상이나 감옥이나 똑같이 몰고 살기 힘든 거는 마찬가지더라고.
백화와 영달이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 영달이가 업어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었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절정이죠. 소설에서는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나오는데 절정 부분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 나오나? 갈등이 최고조되는 부분. 헉, 그러면 이 세 사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그들이 7시쯤 감천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는지 파장이 된 뒤에도 이게 시골 5일장 이런 7일장 같은 게 보통 오후 3, 4시면 문 닫기 시작해. 이렇게.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었다.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군. 무슨 냄새,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열거법 쓰고 있군.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차비는 있어? 군용차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차비 없단 얘기인 거지. 진짜 술집에서 도망치면서 몸만 빠져나온 거야. 정말 다급하게 빠져나온 것 같지. 근데 어디로 가니? 돈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씨도 따뜻한 마음씨야.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 앉아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싸먹었는데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다리에게 내밀었다. 업어줘서 고마워요지.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은 배가 더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을 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고향에 같이 가요. 내가 일자리 주선해 드릴게. 라면서 백화가 누구한테? 영다리한테 따지면 그린라이트 보내고 있는 거지. 저랑 같이 갈래요? 이러한 것들. 영다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백화의 마음 역시 간접 제시인 건 확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번 주말에 뭐 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랑 놀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말에 뭐 해? 보충하러 오란 얘기죠. 정씨가 이야기합니다.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하면서 옆에 있었던 아저씨 정씨가 어머 얘네 남녀 둘이서 좀 어울리는 것 같아. 둘이 같이 살아라고 해서 이제 약간 좀 밀어주려고. 정씨는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발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권유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다. 속으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다. 내적 갈등. 흙이 덕지덕지 발라붙은 신발 이것 자체가 영달의 고달픈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 흙이 묻어있으면 엄청 걸어다니는데 무겁고 힘들잖아.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잡이 있어? 영다리 빠듯하게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떠돌이 막노동자 신세 정해놓은 거처가 없음 정처가 없어 삶을 목표가 없어. 영다리만 그래? 아니요. 이게 70년대 도시 하층민 노동자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를 보고 말했다. 요거 몇 시간 조금 겪어봤는데 같이 가시지. 누구랑? 저 여자랑 같이 가.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아. 영다리.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또 알아? 인연이 받아서 닿아서 말뚝박고 정착하면서 살게 될지. 사실은 말뚝박고 사는 게 뭐야? 이 정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것보단 자리 잡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이게 전제되어 있어. 이럴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둘이 의미가 대조되는 단어들. 이렇게. 이 기회에 그냥 여자 만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지라도 그냥 자리 잡고 살아. 그게 인생 사는 거지. 뭐 별거야? 라고 얘기.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죠. 등장인물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 일단 70년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얘네 셋만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 70년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잘 살았겠죠. 아니야. 소외된 계층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등장인물이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고 있다. 무슨 형 인물? 전형적 인물. 특정 계층을 대표합니다. 전형적 인물. 그럼 전형적 인물의 반대는 뭔데요? 개성적인 인물. 길동이 같은 애들. 길동이 같은 애들은 세상에 없어. 근데 정씨, 영다리, 백화 이런 사람들은 많아. 그러면은 그건 전형적인 인물. 길과 대합실의 의미. 길.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며 정서 나누는 장소. 길은 인생. 이 작품에서의 길은 세 인물이 함께하며 교감하는 공간. 한편 이들의 끝에 다다른 대합실은 기차 기다리는 방인 거죠. 기차를 기다려 기차 타고 떠나갈 거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이 모이는 공간. 유랑하는 삶을 상징해 줍니다. 정착과 유랑하는 삶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해준 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어? 메밀꽃 필 무렵 있지. 그런 거 같이 떠오르면 참 좋다.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은 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대화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처지. 군용차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돈이 없어. 난 삼포로 가면 되는 길이지만 그냥 따라가. 정씨는 고향이 있어. 하지만 고향이 이제 더 이상 고향이 아니게 될 거예요. 영달이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정착할 곳이 없어. 일터를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지. 등장인물의 서로에 대한 감정. 영다리는 백화를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백화도 영다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씨도 백화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좋게 생각하고 서로 공감 연대하고 있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팥 시루떡 사서 나눠 먹는데 누가 저기 백화는 자기 걸 떼줘서 영달이 주죠. 좋아한다는 얘기야. 시루떡 나눠주면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등장인물이 서로 나누는 온기. 정서적 유대감을 상징하죠. 팥 시루떡을 떼어서 영달이에게 줍니다. 고마워요.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괜찮을까? 먹을 거 나눠주면 최고지. 먹을 거 나눠주면 쟤 나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야. 단순한 호의일 수 있어.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다음 페이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왜? 아까 앞에 나왔었던 내적 갈등 때문인 거지. 저 애라면 그래도 남아있는 인생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막상 또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뭐야? 전에 여자랑 살다가 헤어졌는데 이유가 가난 때문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처지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이 남자로서는 무조건 그 막연하게 느끼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 내가 쟤 책임져 줘야 한다. 먹고 살기에는 해줘야 한다. 지금은 뭐 안 그렇다라고 해도 옛날에는 훨씬 심했던 시절이었던 거니까 그게 사실 자신이 없어. 저 여자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왜? 저 둘과 떨어지게 될까봐. 영다리가 말했다. 아유,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살림을 차릴 만한 경제력이 없단 이야기. 그러면 삼포에 같이 가실라오? 뭐 어쨌든 그것도 괜찮죠 뭐.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아까 비상금 1000원 있다고 그랬는데. 저 여자 보냅시다. 영다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결정을 했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어마어마하죠. 지금 삼립빵이 이때 그 삼립빵 맞아?
찐 달걀을 샀다.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요.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 타고 갈 텐데 잘 가셔. 라면서 영다리는 백화를 보내고 있고 떠나가는 백화 손에 500원짜리 2장으로 표 사고 삼립빵 사고 찐달걀 사서 주는 거지. 칠성사이다 같이 사줬어야지. 목매이는데.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 아까 팥 시루떡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라.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CF 팥 시루떡. 시루떡에는 백화의 마음이, 표, 빵, 달걀에는 영다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고맙기도 하고 같이 가고 싶었었는데 아쉬움도 있고, 요 정서는 잘 기억해 두세요. 고마움과 아쉬움 둘 다 있었다라는 거. 여자는 더듬거리면서 물었다. 백화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여기 말이 빠진 건 뭐예요? 저와 함께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정씨가 얘기했죠.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다. 완전 맨몸으로 나온 건 아니네. 보통이 이렇게 보자기 하나는 들고 왔어.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거든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돌아왔다.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빨간색 체크.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본명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는 나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뭐예요? 두 사람에게 아주 고마웠으니까.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고 잠시 후 기차가 떠나갔다. 나무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치지를 않아. 두 사람의 미래지. 고난과 시련의 의미. 앞으로 고생할 듯. 이 도시 하층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듯. 그 정도 보시면 되겠지.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니 더욱 피곤해졌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저 여자 며칠이나 고향에서 시골에서 견디나. 정씨가 뭐라고? 아니요, 저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어떤 애들, 술집에서 일했던 애들 한 사흘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아니야, 백화를 비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화에 대한 연민과 미련에서 나온 말이야. 일관성 있게 할게요. 노란색. 말은 이래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유, 뭐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렇겠지.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 제 고향 떠난 지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지하려고 고향 가는데 고향 가면 아무도 제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인정이 1, 2년 안에 변하니까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죠. 영달이 백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지. 본명을 밝히는 이유는 고마움 때문에. 소재의 의미. 팥시루떡 말고 삼립빵하고 찐달걀 걔네들 확인하시면 되죠. 삼포, 숲, 포구, 노량진, 제물포 할 때 그 포야, 포구야. 가상의 공간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훼손되지 않는 농어촌, 정씨의 마음의 고향. 근데 이 뒤에 노인이 이렇게 짐 든 걸 보고 어디가? 삼포요. 거기 완전 개발되고 있는데. 아유, 거기에 무슨 시골인데요. 아니야, 바다에 길이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삼포마저 개발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고 정씨는 결국 고향을 상실하게 된다. 삼포는 산업화로 인해서 빨간색 체크, 본 모습을 상실한 고향을 의미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잃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유랑민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고향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건 없어. 백화와 정씨가 영달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힌 까닭은 그들의 친절이 진심에서 우러난 걸 깨닫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명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죠. 표랑 삼립빵이랑 찐 달걀은 위에다가 요렇게 했을까? 영다리가 백화에게 준 거죠. 영다리가 백화에게 준 거지. 그 영달의 마음인 거지. 백화를 향한 영다리의 마음. 영다리도 있는 전 재산 털어준 거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사이의 유대감 정도 보시면 된다. 아, 팥시루떡하고 비슷하구나. 확인. 영다리가 백화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너무 슬프다. 70년대에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혼 포기하는데 요즘도 좀 그렇지 않나? 사실은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이 더 나아지질 않았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것도. 백화가 떠나기 전에 자기의 본명을 밝힌 이유 아까 확인했고요. 아유, 저런의 시골 생활 한 사나흘도 못 견뎌요. 비꼬는 게 아니라 백화에 대한 연민과 걱정. 요즘 인정이 1, 2년 사이에 확 변하는데 잘 적응하면서 살려나? 고향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는데 세상에 고향을 찾는 사람에 누가 들어가? 정씨가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의 미래를 말한 것도 맞아. 모르고서 한 얘기겠지. 다음 페이지.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정씨 옆에 앉아 있었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펴보더니 말을 걸어왔다. 노인 세모. 정씨와 영달에게 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전달합니다. 정씨와 영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노인의 입을 통해서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글의 주제 뭔데요? 산업화 시대의 하층민의 고통. 그리고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산업화 시대의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미리 쓸까요?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할배 입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어디 가쇼? 어디 일대 가쇼?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 놈이 거기에서 불도자를 끄는데 공사해. 삼포에서요? 아유, 거기가 무슨 공사 벌릴 때가 됩니까? 고작이나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몇 년 만에 가는겨? 10년. 노인이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로.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삼포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 뭐 때문에요? 약간 좀 놀랬지. 낸들아나 관광 호텔 여러 개 짓는다면서 아유 복잡하기가 말할 데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안락한 조용한 시골이 아니야. 동네는 그러면 그대로 있을까요? 아유 그대로가 뭐야. 맨 천지에 공사판에 사람들에다가 장이 들어서는데 사람 엄청 득식을 해. 그러면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야, 바다 위에 신장 녹아났는데 나룻배 뭐였어? 아마 삼포라는 동네가 이런 식으로 좀 생겼을 것 같아.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고
여기에 사람들 사는 마을 있고 요렇게 있고 옛날에는 여기를 요렇게 배 타고 갔는데 이제는 여기에 그냥 길을 뚫어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나룻배 소용없어.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 어디다 쏘. 오호, 빨간색 체크.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합니다. 산업화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드러냅니다. 한마디 더 쓸까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합니다. 황석영 선생님도 산업화 도시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이렇게.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 소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영다리.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영다리에게 있어서 삼포는 일자리 얻는 공간이야. 정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 이 대사가 정씨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정씨와 갈등을 유발하는 대사는 아니야. 정씨와 갈등하는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체크해놔. 갈등하는 거 아니야.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나 맘 편하게 쉬려고 고향 찾아가는 건데 그 고향이 다 변해버렸어.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지.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을 상실했지.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결에 너무 슬프다.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고향을 잃은 떠돌이 신세. 영다리와 정씨는 너무 닮아있지. 하층민이야. 막노동꾼이지.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정씨는 그래도 갈 데가 있었거든. 영다리는 없었고. 근데 이제는 갈 데가 없어졌어. 그럼 나랑 영다리랑 다른 게 뭔가? 이거인 거지. 빨간색 체크.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기차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미래가 어두울 거예요, 저. 인물 중심에서 객관적 대상인 기차로 서술 대상이 달라진다. 여운을 형성한다. 이러고 진짜 소설 끝나니까. 불안한 어두운 미래를 암시합니다. 다음, 여기 체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딱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네모 친 거 산업화, 동그라미 친 거 과거, 걔네들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 그래서 체크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도자, 불도자, 불도저. 그거 옛날 전통적인 농촌이라고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아까 빨간색 체크였죠.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게 된다. 외경심은 뭐야? 존경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외경심이지. 자연을 무서워하지를 않아.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간접적인 비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었을 때 정씨의 심정은 어땠을까? 고향 상실에 대한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정도. 다음 페이지. 과거의 삼포는 고기잡이하고 감자 메고 나룻배 다니는 농어촌 본연의 모습이었다라면 변화한 현재의 삼포는 육지가 돼서 방뚝을 쌓고 트럭이 다니고 관광호텔 신장로가 다니고 산업화로 인해서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것.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구나 이거지. 삼포에 땅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너무 세속적이네. 정씨는 고향을 잃고 유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지가 똑같아졌어요. 누구랑? 영달이랑. 노인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삼포가 변해버렸다. 정보 전달.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가의 의식 대변. 노인의 말을 영다리도 듣고 정씨도 들었는데 생각이 좀 다르지. 영다리 오케이! 일자리 생겼어. 일자리 얻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정씨는 떠돌이 처지가 되었어.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지. 결말의 의미는 글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외워두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기차가 눈발을 달리며 어둠을 향해 나타났다. 사람 얘기하다가 기차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주어였다가 기차가 주어가 됐다고. 정씨와 영다리 앞에 놓인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고향상실 민중의 고달픈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하나 더 쓰자. 여운을 남김. 이 정도. 내가 읽은 삼포 가는 길. 줄거리니까 요 정도는 읽어주셔야지. 밑으로 내려옵시다.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 심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거 삼포 가는 길 영화도 있어. 옛날에 영화.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포스터만 본 적이 있어. 어디 있을까? 백화. 처지 알고, 정씨, 영다리 처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세 인물의 공통점.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닌다. 산업화로 농촌이 붕괴되며 고향을 잃어버렸다. 하층민이다. 하지만 서로 위안해주지. 서로 이해하면서 유대감 느낀다. 영다리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백화와 함께 떠나지 않는 이유는 경제력에 자신이 없어서, 경제력이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진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따라 나갔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나? 다음 페이지. 삼포 가는 길의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70년대는 60년대 축적해온 경제개발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라. 70년대 산업화. 경제발전, 소득 수준 증대, 긍정적 결과도 있었지만 농어촌 해체, 농어민의 고향 상실, 떠돌아서 도시로 밀려와야지. 가난하게 살겠죠. 도시 빈민층의 형성, 인구의 도시 집중, 환경 문제, 농촌 공동체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아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았네.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른 거겠지.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삼포의 변화로 보아 삼포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정씨가 생각하는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 본연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린 농어촌. 산업화가 문제네 이거지. 앞으로 정씨와 영단은 삼포 일단 가기는 갈 텐데 어떨까? 잘 살까? 못 살걸요? 힘들 거예요. 왜냐? 마지막이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이러면서 끝났으니까 잘 살지 못할 거예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할 거다. 좋죠. 변해버린 삼포, 영다리와 정씨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말이 길다. 두 글자로 줄이면 주제. 이 소설의 주제는 뭐예요? 어디 있을까? 근대화로 인해 본원적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고향.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고향 상실하고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유사한 점이 있나요? 너무나 유사해서 가슴이 아프지. 이렇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사건의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현대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대소설의 특징. 이 작품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지는 않아.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 소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 했어요? 삼포 가는 길 소설. 소설은 서사갈래. 서사갈래는 뭐라고? 사건을 풀어내는 거라고. 소설에서의 사건은 뭐야? 갈등이지. 갈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어? 아니요. 이 소설은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가가 결말을 이와 같이 마무리한 이유는 뭘까?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 상실하고 소외된 민중의 고달픈 운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다라고 암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암시. 고전소설과 삼포 가는 길의 결말 부분. 심청전은 심청이 행복하게 살았죠? 삼포 가는 길은 어떻게 살지 몰라 불필요한 결말 있습니다. 라는 것들. 밑에 됐고 오케이. 아까 뭐 여긴 전체 줄거리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읽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빈칸 채우고 확인. 마지막 두 페이지 빈칸 지금 채워주세요.